수진아, 솔직하게 말해봐. 넌 지금 행복하니?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커피잔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모르겠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거의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어요. 성훈 오빠가 저를 많이 아껴줬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어떻게? 일만 해요. 집에 와도 노트북만 보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요. 저랑 밥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말할 뿐이었죠.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아내를 잃고 혼자 남겨졌을 때의 그 외로움을 알았습니다. 수진아. 네. 나도 외롭다. 도연은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미숙이가 떠나고 나서 매일이 힘들어.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밥 먹는 것도, 하루를 버티는 것도 다 힘들단다. 아버님, 너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 외롭고 힘든데 혼자 참고 있는 모습이.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번엔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죠.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울어도 돼. 참지 마. 도연은 티슈를 건넸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도연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을 내밀까 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선을 넘는 것 같았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아내를 떠나보낸 한 남자가 며느리의 외로움 속에서 다시 자신의 삶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박도연은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알람이 필요 없었죠. 50년 가까이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출근할 곳도 없었어요. 은행 지점장 명함을 내려놓은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얇게 들어왔어요. 도연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텅 빈 식탁 위엔 어제 저녁에 먹다 남긴 김밥 용기 하나가 놓여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우유 한 팩과 김치통이 전부였습니다. 저녁엔 뭘 먹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요즘 들어 자주 그랬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도연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깊게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아내 미숙이 세상을 떠난 건 4년 전 가을이었어요. 췌장암이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석 달 만이었죠.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미숙은 도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거든요. 그는 평생 은행원으로 살면서 숫자와 규칙에는 익숙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서툴렀어요. 미숙은 그런 남편을 이해했죠.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들 성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나는 이 집이 편해. 사실은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겁니다. 성우는 스타트업 대표로 밤낮 없이 일했고 며느리 수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집에서 일했죠. 거기에 늙은 시아버지까지 들어가면 불편할 게 뻔했어요. 도연은 그렇게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나갔고 점심은 동네 식당에서 해결했죠. 오후엔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저녁엔 집에 돌아와 TV를 켜놓고 소주 한 잔을 마셨어요. 하지만 2년째부터 달라졌습니다. 산책길이 점점 짧아졌어요. 도서관도 귀찮아졌죠. 밥을 차려 먹기보단 편의점 도시락이나 김밥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녁마다 마시던 소주는 2병으로 늘었어요.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뭘 하지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성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저녁에 집에 오세요. 수진이가 된장찌개 끓인대요. 그래야 하나? 당연하죠. 한 달에 한 번은 오셔야죠.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 집에 가는 게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성우는 항상 바빴고 며느리 수지는 조용했죠. 식사 시간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 테니까요. 다음 날 저녁 도연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죠.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성훈이는? 아직 회사에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얼굴도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죠. 많이 힘들지? 수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속마음을 함부로 건드릴 순 없었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성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못 갈 것 같아요. 수진이랑 먼저 드세요.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러는구나. 성훈은 늘 그랬어요. 약속을 정해놓고도 일 때문에 못 오는 날이 많았죠. 도연은 부엌으로 가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성훈이가 못 온대. 우리 둘이 먹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간적으로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럼 차려놓을게요. 둘이서 마주 앉으니 더 어색했어요. 도연은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죠. 맛있네. 내가 끓인 거야? 네. 아버님 입맛에 맞으면 좋겠어요. 수지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죠. 식사 내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도연이 물었습니다. 요즘 일은 잘 돼? 네, 그럭저럭요. 성훈이는 요즘도 바쁜가 보지? 수진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바빠요. 그 짧은 대답 속에 뭔가가 숨어 있었어요. 도연은 느꼈습니다. 이 며느리가 외롭다는 걸요. 자신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계속 수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수척한 얼굴, 힘없는 미소, 텅 빈 눈빛. 그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 아이도 힘들겠구나.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일에만 매달려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게 분명했죠. 하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일에 늙은 아버지가 끼어들 순 없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켰어요. 텅 빈 거실이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죠. 미수가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나도 외롭고 저 아이도 외로워 보이는데 우린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이었죠.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며느리 수진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슬픈 눈빛이요. 그는 알지 못했어요. 이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도연은 수진의 얼굴을 자꾸 떠올렸어요. 된장찌개를 먹던 식탁, 힘없이 웃던 미소, 텅 빈 눈빛.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며느리를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걱정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성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집들이 온 친척들 초대하려고요. 아버지도 오세요. 그래야 하나. 나 같은 늙은이가 가면 불편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을요? 오셔야죠. 성훈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하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죠. 마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듯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도연은 아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엔 친척 어른들이 모여 앉아 있었죠. 수지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도연이 왔네. 큰형님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성우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술을 따랐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고기가 구워지고 술잔이 오갔어요. 사람들은 성훈의 사업 이야기를 물었고 성훈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투자 유치가 잘 되고 있어요. 내년엔 직원도 2배로 늘릴 계획이에요. 역시 우리 성훈이는 다르다니까. 친척들이 칭찬을 쏟아냈어요. 성훈은 흐뭇하게 웃었죠. 하지만 도연의 눈엔 다른 게 보였습니다. 부엌과 거실을 오가는 수진의 모습이요. 며느리는 계속 움직였어요. 접시를 나르고 술을 따르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수진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성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진아, 내가 도울게. 아니에요, 아버님. 앉아 계세요. 괜찮아. 늙은이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뭐하나. 도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접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님이 이러시면 안 돼요. 뭐가 안 돼? 설거지쯤이야. 둘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수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일 뿐이었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많이 힘들지?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곤 작은 목소리가 나왔죠. 괜찮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옆에 서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수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랐어요. 손님들이 돌아간 뒤 거실엔 빈 술병과 접시만 남았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수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었죠. 도연이 성훈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혼자 다 하게 두지 말고 내가 좀 도와줘라. 아, 네. 조금 있다가요. 성훈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도연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성훈아. 네. 결혼 생활이 뭔지 아니? 성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의아한 표정이었죠.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 수진이한테 잘해주고 있는 거 맞니? 성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하루 종일 봤다.
내가 수진이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했니? 힘들다고 물어보기라도 했어? 아버지, 제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성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도연은 답답했습니다. 내 일이니까 하는 말이다. 아내를 소중히 대해야지.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몰라요. 뭘 몰라? 제가 얼마나 바쁜지요. 회사 돌아가는 거 보면서 집안일까지 다 신경 쓸 수 있겠어요? 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소리가 멈췄어요. 수진이 듣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성훈은 멈추지 않았죠. 아버지 세대랑 지금은 달라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그래, 내 방식대로 살아라. 근데 그 방식이 아내를 혼자 두는 거냐?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문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부딪힌 건 오랜만이었죠. 잠시 뒤 수진이 거실로 나왔어요. 손에 물기를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성훈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원래는 안 그래요. 수지는 남편을 감쌌어요. 도연은 그 모습이 더 안쓰러웠습니다. 수진아, 네, 넌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죠. 도연은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아니에요. 아버님은 저한테 유일하게 따뜻한 분이세요.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죠. 도연은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말로는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들과의 다툼도 그랬지만 수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도연은 걸음을 멈췄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미수가 나 어떻게 해야 하나?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겨울바람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어요. 텅 빈 거실이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머릿속엔 온통 수진의 얼굴뿐이었어요. 힘들어하는 모습, 참고 있는 모습, 눈물을 삼키는 모습, 그 모든 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건 그냥 걱정이야.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아버지의 마음이지. 도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를 향한 감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요.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절대로요.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수진에게로 향했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음이란 건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없었어요. 그저 혼란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결심했어요. 수진을 다시 만나야겠다고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줘야겠다고요. 그게 옳은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둘 순 없었어요. 도연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진의 번호를 찾았죠.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어요.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일 연락해보자.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곤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결심이 모든 걸 바꾸게 될 거라는 걸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도연은 사흘을 망설였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을까?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눈물을 참던 모습, 아버님은 유일하게 따뜻한 분이라던 말. 그 모든 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도연은 전화 대신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시간 되면 차 한잔 할래? 아저씨가 살게.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올까 안 올까? 도연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1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버님. 내일 오후 괜찮으세요?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오후 도연은 동네 카페 앞에서 수진을 기다렸어요. 날씨는 흐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았죠. 아버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 왠지 더 작아 보였어요. 왔구나. 들어가자. 둘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요즘 어때? 일은 괜찮고? 네, 그럭저럭요. 수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손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지난번엔 미안했다. 내가 쓸데없이 성훈이한테 잔소리를 해서. 아니에요. 아버님이 걱정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수지는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힘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봐. 넌 지금 행복하니?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커피잔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모르겠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거의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어요. 성훈 오빠가 저를 많이 아껴줬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어떻게? 일만 해요. 집에 와도 노트북만 보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요. 저랑 밥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말할 뿐이었죠.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아내를 잃고 혼자 남겨졌을 때의 그 외로움을 알았습니다. 수진아. 네. 나도 외롭다. 도연은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미숙이가 떠나고 나서 매일이 힘들어.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밥 먹는 것도, 하루를 버티는 것도 다 힘들단다. 아버님, 너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 외롭고 힘든데 혼자 참고 있는 모습이.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번엔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죠.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울어도 돼. 참지 마. 도연은 티슈를 건넸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도연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을 내밀까 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선을 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참 뒤 수진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요. 아버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울 때가 있어. 성훈 오빠한테 이혼하자고 해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
그건 요즘 계속 생각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고요. 저는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혼을 말리자니 수진의 고통이 보였고 찬성하자니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컸습니다. 수진아, 그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야. 알아요. 근데 아버님, 전 이미 혼자예요. 결혼했지만 혼자 살고 있어요. 차라리 진짜로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적어도 기대는 안 하니까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성우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왜요? 내가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워서.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잘못이 결국 자신의 책임처럼 느껴졌죠.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수지는 도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수진이 꽉 잡았죠. 아버님만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세요. 수진아, 전 아버님밖에 없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도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솟아올랐죠. 안 돼. 이러면 안 돼. 도연은 속으로 자신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 좋았어요. 카페를 나와 헤어지는 길, 수진이 말했어요. 아버님, 다음에 또 만나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 언제든지. 도연은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수진과 계속 만나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외로워 보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며느리를 위로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 눈을 마주쳤을 때의 두근거림. 그 모든 게 도연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어요. 텅 빈 거실이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죠. 미수가 나 어떻게 해야 하나?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아버님. 다음엔 제가 밥 살게요. 도연은 화면을 바라봤어요.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수진에게 느끼는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것.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는 모습, 손을 잡던 순간 아버님밖에 없어요라던 말.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도연은 긴 시간 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을 계속 품고 가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할지.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수진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요. 도연은 사흘 동안 수진의 문자에 답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답장을 보내면 다시 만나게 될 테고, 만나면 이 감정은 더 깊어질 거였죠. 이러면 안 돼. 선을 지켜야 해. 도연은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하지만 밤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는 모습, 손을 잡던 온기, 아버님밖에 없어요라던 말. 그 모든 게 마음을 흔들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수진을 만나되 명확한 선을 그어야겠다고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그 관계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요. 도연은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우리 한번 제대로 이야기하자. 내일 오후에 시간 있니?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버님. 어디서 뵐까요? 집 근처 공원으로 나와라. 같이 걷자. 다음 날 오후 도연은 공원 입구에서 수진을 기다렸어요. 날씨는 맑았지만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죠. 아버님, 수진이 다가왔어요.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왔구나. 걷자. 둘은 나란히 공원길을 걸었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만 바스락거렸죠.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나 지난번 일로 계속 생각했어. 저도요.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수진이 걸음을 멈췄어요. 도연도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봤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시아버지와 며느리야.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곤 작게 웃었죠.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손을 잡았을 때 나는 혼란스러웠어.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도연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의지한 것 같아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너를 보면서 뭔가 느꼈던 게 사실이야.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러면 안 돼. 나는 내 시아버지고 넌 내 아들의 아내야. 네. 그래도 나는 내 편이 되어주고 싶어. 시아버지로서 말이야. 도연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번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죠. 고마워요, 아버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수진아. 네. 성훈이랑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봐라.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해.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말해줘야지.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성훈이한테 말할게. 아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버님. 그리고 너도 혼자 참지 마. 힘들 때마다 나한테 연락해. 시아버지로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 도연은 선을 그었어요. 명확하게요. 수진도 그걸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우리 둘 다 외롭지만 그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면 안 돼. 알지? 네. 알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죠. 도연이 말했어요. 나도 미숙이 떠나고 힘들었어. 매일이 지옥 같았지.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텼어. 별 방법 없더라.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겠지 하면서. 지금은 좀 나아지셨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살만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넌 아직 젊잖아. 앞으로 좋은 날이 더 많을 거야. 수진이 작게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아버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힘이 나요. 그래, 힘내. 나도 응원할게. 공원을 나서며 수진이 물었어요. 아버님, 다음에 또 이렇게 산책해도 될까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선만 지킨다면요. 그래. 한 달에 한 번쯤은 괜찮지. 고마워요. 저 아버님이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나도 그래. 혼자 있으면 답답한데 너랑 이야기하면 조금 나아.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이번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혼란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뒤에 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성훈아, 너 지금 어디니? 회사요. 회의 중이었는데. 잠깐만 시간 내라.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성훈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훈아, 수진이 많이 힘들어한다. 알아요. 알면서 왜 그냥 두니? 아버지,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투자 유치하느라 미칠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내는 챙겨야지. 밥이라도 같이 먹고 이야기라도 들어줘야지. 노력할게요. 성훈의 대답은 건성이었어요. 도연은 답답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을 테니까요. 성훈아, 아버지가 한 가지만 말할게. 네. 결혼 생활은 노력해야 지켜지는 거야. 방치하면 무너져. 아버지 말 꼭 기억해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에게 전달은 했지만 성훈이 변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도연은 스스로를 달랬어요. 나머지는 성훈과 수진의 몫이었죠. 그날 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마음이 많이 정리됐어요. 앞으로 잘해볼게요. 도연은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어요.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얻은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힘내라. 힘들 때마다 연락해. 시아버지가 항상 내 편이야. 문자를 보내고 나서 도연은 안도했어요. 선을 지켰다는 안도감이었죠. 자신과 수진, 두 사람 모두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몰랐어요. 마음이란 건 선을 긋는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내 미숙이 좋아하던 별이었죠. 미숙아,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믿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요. 적어도 지금은요. 그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길, 수진도 행복해지길, 성훈도 깨닫게 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이 복잡한 감정들이 언젠가 정리되길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도연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거였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진의 문자에 답장을 했었는데 이번엔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자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야 서로에게 상처가 남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님, 잠시만 괜찮으세요? 도연은 놀라 잠시 말이 막혔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수진은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엔 긴장과 슬픔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편지예요. 제가 직접 쓴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이라니? 이제 떠나려고요. 떠나다니? 저 성훈 오빠랑 이혼했어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친구가 같이 살자고 해서 그리로 가려 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집엔 안 오는 거니? 네.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저한테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은 아버님뿐이었어요. 도연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구나. 이젠 괜찮아요. 아버님 말씀대로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지 않으려고요. 제가 살아야 할 길을 다시 찾아야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가 거실 안으로 스며들며 두 사람의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수진아, 내가 잘 해냈구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후련해요. 그래, 잘했어. 앞으로는 내가 너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해.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저한테 괜찮다고 해준 그 말이 제 인생을 다시 세우게 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그 말을 나한테도 해줘야겠구나. 네, 괜찮다고. 나도 이제 외로움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그녀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요, 제가 직접 쓴 편지예요. 꼭 나중에 혼자 계실 때 읽어주세요. 도연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몸 조심하고 건강해라. 네. 아버님도요. 수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도연은 문 앞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 자락이 살짝 흔들렸죠. 문이 닫히는 순간 도연의 가슴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듯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거실 조명을 낮추고 의자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께, 저는 아버님께서 처음으로 제 마음을 봐주셨다고 느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님도 미숙 어머님이 계셨던 그 따뜻한 마음으로 남은 날들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살아볼게요. 감사했어요. 정말로요. 수진드림. 도연은 천천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느낌이었죠. 그는 창가로 걸어가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미수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사람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게 뭔지.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새벽 산책길에 나섰어요. 하늘엔 구름이 걷히고 여린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었죠. 오랜만에 심장이 천천히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괜찮다, 도연아. 넌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하나가 도착해 있었어요. 부산 도착했어요. 아버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보낸 사람 수진.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 잘 지내라. 나도 오늘은 조금 덜 외롭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엔 매화가 피기 시작했어요.
그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잠시 멈춰 섰어요. 그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미숙의 목소리 같았죠.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 잘했지. 봄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어깨 위엔 따뜻한 빛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 마음속에도 새로운 봄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잃은 것보다 남은 게 더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계절이 찾아오길 바랍니다.